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석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이자 은석학원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수학 강사 백영식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출제가 되었고, 특징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를 통해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2026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 수학 영역, 종평가 경향,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의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향 및 총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6월 모의평가보다는 비교적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이 난이도는 작년 수능이죠. 2025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과 경향으로는 양극화가 조금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위권, 특히 극상위권부터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쉬운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데 중위권부터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너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확실히 좀 수학의 실력 차, 일명 체급 차이가 좀 클수록 시험의 체감 난이도가 편차가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여지고요. 선택 과목 크게 학통과 미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확률과 통계 과목은 6월 모의평가보다는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조금 신경 써서 변별력을 더 챙겨서 출제를 한 걸로 보여지고, 6월 모의평가 때 미적분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 때 특히 29번, 30번은 6평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채점 등급컷과 그다음에 최근 평가원 시험과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미적분 기준 등급컷이고요. 학통은 여기에서 한 3점에서 4점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 수능을 보면은 1컷이 86, 2컷이 77이었는데 6월 모의평가 때는 84, 그다음에 2컷 75, 그다음에 이번 9월 모의평가 때는 1컷이 83, 78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평가원에서는 수학 영역에 대한 등급컷을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9월 모의평가 때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여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이 미적분 28번 문제죠. 가형 시절에 킬러급 문제를 배치를 하고 공통 21번에 좀 직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등급컷을 의도적으로 너무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가 작년과 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컷이 좀 떨어진 이유가 9월 모의평가도 아무래도 이제 반수생들도 응시를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능 때가 되면 더 N수생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것까지 반영을 하면 비슷한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원의 의도가 한 80점 초중반, 84.5점 이하에서 1등급이 형성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게 좀 보이고요. 평가원은 이 정도 등급컷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먼저 이번에 수원이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 최고난도 문제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분석 영상에도 제가 기존에 출제되었던 이 22번 수원의 최고난도 문제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유형이 나왔었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에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도 완전히 배제가 되어 걸로 봐서는 수능도 아마 최고난도 문제에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평가원이 주관하는 지난 6월 모의평가, 그다음에 9월 모의평가 두 번 연속 이 11번 문항, 합답형 문항,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과 그 다음에 20번의 빈칸 추론 문제, 그러니까 빈칸 문항을 출제를 한 게 두드러진 특징이라 볼 수 있죠. 수능은 또 이 합답형 문항과 빈칸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투의 속도와 위치의 문제인데 빈칸 문제가 출제된 걸 알 수가 있고 20번의 수원의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 문제가 이렇게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기하적 풀이와 대수적 풀이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하적으로 도형의 그래프 추론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4점짜리 문항이 출제가 되면 단답형에서는 이게 대수적으로 식을 세워서 대입해서 푸는 방식으로 풀이법을 의도한 문제를 대칭이 되는 구조로 거의 1대1 비율로 기하적 풀이와
대수적 풀이의 문제를 구분지어서 밸런스 있게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들의 시간 관리가 힘들었던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30번이랑 29번 문제는 상당히 이제 기존의 난이도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앞에 공통 과목과 미적분 28번을 킬러급으로 출제를 함으로써 미적분 응시자들이 고득점을 받는 거를 견제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전체적으로 부족을 해서 비교적 쉬운 미적분 4점짜리 문제를 놓치는 그런 경향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답률을 보게 되면은 최고 난도 문제는 미적분 28번이었거든요. 근데 왜 최고 오답률 문제가 공통 21번이냐? 공통 21번 문제가 3차 함수 문제였는데 앞에 15번 문제에서 이제 기하적 풀이로 접근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21번의 수투 3차 함수 문제는 대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식을 다 세워서 일일이 대입하는 방식을 아예 생각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오답률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킬러급 문제는 80%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미적분 28번 문제였는데 미적분 30번이 더 오답률이 높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들은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정말 30번이 쉽게가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번 문제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킬러 문제가 미적분 28번 문제였는데 여기 오답률이 왜 이 10%나 차이가 나냐? 미적분 28번 최고난도 문제는 오지선다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찍어서 맞추는 학생들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답률이 이렇게 보진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대수적 풀이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답률 순위가 21번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30번이 기이하게도 3위에 이렇게 랭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으로 보면은 확률과 통계는 6건이 정말 중요하게 이번에 다뤄졌죠. 뒤쪽에 제가 주요 문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6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률과 통계 최고난도 문제는 28번 문제에 배치를 함으로써 6건을 2번 쓰는 게 나왔거든요. 6건이 조금 중요하게 이번에 좀 다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과목별 핵심 문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번에 수원의 최고난도 문제였죠. 이제 22번 문항이었는데 사실 완전 단골 유형이고, 이거는 뭐 제가 감히 뭐 사견을 곁들여서 표현을 하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조건 수능에 출제가 될 거고요. 22번 문항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기울기를 기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근데 결국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는 처음에는 그래프로 기하적으로 접근했다가 결국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로 접근을 하거든요. 핵심 포인트는 이제 가하 조건이었는데, 가하 조건에 보게 되면 직선 AP의 y절편과 직선 BQ의 y절편의 차이를 줌으로써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라라고 이미 가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투, 오답률 베스트 1위는 21번이었지만 최고난도 문제는 15번이었고, 여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3차 함수가 나오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계속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4번 또는 15번 또는 21번, 22번 요 4점짜리 준킬러 이상의 번호대에서 항상 나오는 유형이고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특징은 미분한 도함수를 차함수로 봐야 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G'X의 서로 다른 근의 개수, 그 다음에 Gx가 2랑 6에서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G'X가 두 함수를 차함수로 봤을 때 2랑 6에서 두 그래프가 교차한다. 요걸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맞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도 수능 필수 출제 유형이니까 반드시 조금 체화를 해서 연습을 하셔서 수능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선에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6건을 2번 쓰는 문제였고, 사실 28번 문항에서 이 중복조합 문제에서 6건이 곁들어지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를 만족하는 경우에서 나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건데, 가를 만족하는 경우를 구할 때도 6건이 쓰이고요.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것 자체도 6건이기 때문에 6건을 2번 활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6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익숙치 않은 학생들한테는 킬러급으로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요. 평상시에 6건 문제를 좀 많이 연습을 해왔던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습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8번이 이제 킬러급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왜 킬러급 문제냐면 정말 복합적으로 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fx가 3차 함수라 해놓고 우변의 함수가 합성함수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성질을 조금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3차 함수 fx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이다라는 말은 같은 성질을 보유한다는 건데 이 3차 함수의 특징이 이 3차 함수의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 변곡점이잖아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따라서 3차의 계형이 극값을 가지지 않는 3차의 계형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거쳐야 될 포인트로 들어와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 특히 이 합성함수도 체감 난이도가 출제가 되면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3차 함수의 성질과 같이 곁들여져 가지고 동시에 봐야 되는 3차의 성질과 합성함수 성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킬러급으로 평가를 받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평 이후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죠?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은 너무 판을 펼치면 안 됩니다. 이게 판을 펼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막 이것저것 다양한 걸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지금 다양한 걸 본다고 해서 또는 특별한 방법을 익혀서 새롭게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체화시키고 본인의 것으로 흡수하기에는 시간이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복습하고 특히 EBS 수능 완성이라든가 기존에 풀고 있는 실전형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좀 필요한 소재나 유형들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펼쳐가는 게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 9월 또 모의평가를 보니까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유형들을 연습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9월 모의평가 때도 우리가 보였다시피 평가원은 1등급 커트라인을 84점, 그 다음에 2등급 커트라인을 80 초반 81점에서 한 78점 요 사이로 형성이 되는 걸로 의도를 해요. 변별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컷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시간 관리를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푸는 순서라든가 또는 이 앞쪽 라인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그리고 20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 27번, 29번 요 번호대에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그 번호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시간 로스가 없도록 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6월 모의평가보다 지금 9월 모의평가가 더 난이도가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과목 공부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과목이 조금 비교적으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선택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통과목의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집중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수능의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통과목에 소홀히 하지 말 것. 요게 세 번째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이번에 조금 9월 모의평가의 좀 경향을 보니까 확실히 좀 평가원은 이 수학 문제 4점짜리 문항을 출제를 할 때 그래프, 즉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식으로 써서 접근하는 문제, 대수적 풀이. 이 기하적 풀이와 대수적 풀이가 쓰이는 문제를 조금 밸런스를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모든 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거나 아니 모든 문제를 막연하게 식을 세워서 푼다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앞쪽에 14번, 15번에서 기하적 풀이가 쓰이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20번, 21번 라인에서는 좀 대수적으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요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면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경향을 좀 봤을 때는 수능이 어느 정도로 출제가 되어질지가 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대동학원, 은서학원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 6월에 찍었던 6월 평가원 총평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과 이번 9월 모의평가 총평 영상을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6월에 나왔던 특징과 어떤 경향과 그 다음에 9월에 나왔던 특징과 경향을 보시고 요 두 개를 섞어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능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두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전략 그리고 주요 특징들을 반복해서 판을 펼치지 말고 보시면은 충분히 시간 관리 연습이라든가 남은 기간 수능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경향과 좀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봤고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제가 항상 저희 학원에 수업을 듣고 있는 제자들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학 문제를 접근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2026학년도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